방정식의 활용. 미분을 방정식에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근을 구한다. 이게 아니고 근의 개수, 정확하게는 실근의 개수. 이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데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 기본적인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범위가 없을 때는 판별식이죠, 판별식. 판별식만 가지고도 실근의 개수를 체크할 수 있었는데,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된다라고 하면 판별식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예전부터 배워왔던 건데, 어떤 방정식이 있어.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뭐 허분도 있을 수 있겠죠. 실근이 있어. 이 실근. 이거 하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y는 fx의 그래프. 그러니까 우변이 이와 같이 0으로 되어 있을 때 좌변, 사실 방정식이라면 다 좌변으로 이항시킬 수 있으니까 는 0을 만드는 건 어려운 건 아니죠. 좌변을 함수로 바꾸는 거야. y는 fx. 이랬을 때 이 y는 fx의 x절편. 이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x절편. 이 두 가지가 똑같다, 같은 거다 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읽어볼까요?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개수.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이 x축의 교점의 x좌표. 이게 정확한 x절편의 뜻이죠. x절편이란 x축과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특히 x좌표, 교점 x좌표. y좌표는 무조건 0 되겠죠. 그래서 박스 안에 정리해서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하고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 x축의 교점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고 교점이 몇 개냐, x절편이 몇 개냐를 가지고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x의 세제곱 3차 방정식이죠.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3이 있어.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세요가 아니고,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3차 방정식 문제는 대부분 근을 구할 수는 없어요. 구하기는 힘들어요. 잘 구해지지가 않아. 일단은 3차 방정식을 풀이하려면 또는 4차 방정식을 풀이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인수정이죠. 맨 마지막 상수항 약수들을 쭉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대체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근의 개수를, 근을 실제로 구할 수는 없어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3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 뭘 찾아야 돼?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절편의 개수야. x절편 개수. 그렇다고 해서 x절편을 위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극대, 극소 얘네들을 위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x절편의 개수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야. x절편의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x절편을 구한다든지, x절편을 구하는 게 실근, 실제로는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그렇게 방정식을 풀이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x절편의 개수는 자동으로 알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는 거고요. 는 0이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3으로 나눠줄까요? 보통은 3으로 묶어내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묶어지는 거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극대 극소가 x는 1하고 x는 3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거죠. 해볼까요? 여기 x는 1, 여기 x는 3.
지난 영상까지 잘 봤으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얼추 알고 있죠.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N자, 아주 정상적인 N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 값이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7 여기가 7이 되는군요. 3도 한번 대입해보면 3, 3은 9, 9, 3, 27 빼기 9, 6에 54 플러스 3, 9, 27 플러스 3 되는 거니까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y좌표가 3이라는 얘기야. 이제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x절편의 개수를 구하려면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x절편의 개수를 구하려면 x축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7과 3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이면 0은 어디 있겠어? 뭐 y축이 실제로는 약간 왼쪽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뭐 오른쪽에서도 상관이 없어. 여기가 7이야. 여기가 3인 거야. 그러면 0은 더 밑에 있었겠지. 0을 지나는 가로직선, 이게 바로 x축이 되는 거거든.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긴 거야? 요거는 실제로는 연장이 되는 거죠. 쭉 올라가는 거고, 요렇게 한 개 정도가 생기는 거죠. 한 개. 그러니까 x절편이 하나 있으니까 실근이 몇 개라고 보면 되느냐? 한 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한 개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요와 같이 3차 방정식, 뭐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극값을 위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극대값, 극소값 이 관계를 통해서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고요. 이건 7이고 3이니까 더 밑에 0이 있었겠지, 그치? 0이 x축의 위치야. x축 그리면 교점 구해지는데 너무 단순하게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려가지고 x축 이렇게 만들었어. 교점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쭉 연장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는 거고. 마찬가지. x축이 여기 있어. 교점 없네. 아니죠.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프는 왼쪽, 이쪽으로는 밑으로 무한히 내려가는 거고 무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제로는 두 번째를 훨씬 더 많이 알아둬야 되는데 두 번째를 이용해서 주로 문제를 풀어요. 첫 번째는 잘 안 해요. 는 0의 형태로 문제를 잘 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가 풀 문제들은 그냥 정직하게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3차 방정식이 있다, 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체로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A 이런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A가 얼마일 때 근이 몇 개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가보십시다. fx는 gx. fx는 gx. 자, 첫 번째에서는 뭘 했던 거였어? fx는 0. fx는 0. 두 번째는 뭐야? fx는 gx.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도 식이 있고 오른쪽에도 식이 있는 거야. 물론 당연히 이 식을 전부 다 왼편으로 이항을 시키면 어쨌든 모양은 는 0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되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 형태를 더 많이 활용한다고요. 오히려 이런 식의 모양도 이 식의 일부를 이항을 시켜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식을 양쪽으로 분산을 보통 시킨다고. 주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 문자가 없는 걸 왼쪽, 이렇게 양쪽을 잘 정리를 한다고. 물론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겠죠? 자, 방정식.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다 이항시키면 이 모양이 되는 거지만 이 상태로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돼 있어. 이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 y는 fx, 좌변에 있는 fxj, 그 다음에 y는 gx, 우변에 있는 gx를 얘기하는 거지. 이 두 개의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뭐라 그랬었어? x축과의 교점 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요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라고 되어 있어. 사실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야. 요거를 y는 0이라고 해서 오른쪽도 이렇게 는 0이라고 식을 표현하면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x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fx와 x축의 교점, fx와 gx의 교점. 무슨 차이가 있어? 똑같은 거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 형태를 훨씬 더 많이 다루게 되는데 fx는 gx 또는 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모양이더라도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당히 이항을 시켜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쪽으로 식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방정식 fx는 gx 요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두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따로따로 그려서 왜 두 개나 그래? 한 개만 그리면 편하지 않나요? 싶겠지만 안 그래요. 두 개를 그리는 게 더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문자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fx는 0이라는 거 하고 fx는 gx 이건 두 개, 이건 한 개만 그리면 되네. 안 그렇다고. 실전에서는 그렇지는 않아. fx, gx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 또 요건 약간 공식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외워도 되고 이해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